취학 연령의 아이, 입학 첫날 씩씩하게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두뇌는 지난 2만 5천 시간의 데이터를 두 곳으로 나눠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부모 자아라는 기록 저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자아라는 기록 저장소입니다. 그러고도 아이에게는 반응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수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컴퓨터가 자기 부정의 문제에 푹 빠져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많이 받았고 어른 자아를 활용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설사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모 자아를 믿는 밝은 아이는 앞으로 어른자아의 타협 능력을 익히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기르고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반대로 지난 2만 5천 시간 동안 입력된 기록이 날카로운 잔소리와 비난 등 온갖 불협화음으로 부정적인 리듬만 계속 연주된 경우 아이는 자신감 없고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피아노 연주에 관한 훌륭한 책을 지은 루이가 본펜 시에르는 우리 인간이 인체라는 훌륭한 도구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뛰어난 운전자가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제작된 가장 완벽하고 정밀한 장치다. 하지만 이 장치가 형편없는 운전자 손에 넘어가면 그는 장치의 부족한 점만 불평할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컴퓨터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사용하는 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난 멍청해로 표현하고 아이 부모는 우리 애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문제의 근원은 심각한 자기부정, 타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정말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학교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이 실현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부정, 타인 긍정의 태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인 학교에서는 어린이 자아가 감당하기엔 많은 단정적 위험이 자행되고 자기 부정의 감정을 완화하기에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교 생활은 아이의 인생에서 반복해서 벌어질 부정적 교류 패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 생활에서부터 학교 생활, 나아가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경쟁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감정 상태를 강화시키는 관련 심리 기술들도 어른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유로운 정신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기회를 평생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면 나는 부모들에게 PAC를 익힐 것을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와 어른 자아의 입장에서
교류를 시작하라고 충고합니다. 부모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긍정적 스트로크를 해주세요. 스트로크는 아이의 어린이 자아가 분노와 두려움을 조절하는 사이 아이의 어른 자아가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크라멘토 주립대학의 교육학 교수 워렌 프랭키스의 조언에 따르면 성적표에 좀 더 노력 요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구나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야 하는 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가입니다. 프렌티스는 아이가 자신의 적성에 맞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알려면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필기 시험만으론 진로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기 시험이라는 수단 자체가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왜 해? 라는 낡은 테이프를 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도우려면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서 해결해야지. 보충 수업이나 학원을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자아는 무작정 더 하라고 하지만 어른 자아는 무엇을 더 해야 하지를 묻습니다. 예전에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너무 많이 들락거린다고 한탄하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스타지는 사설에서 그의 말을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는 술집에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린다고 말하지만 미성년자가 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이번에도 설명하지 못했다. 교류 분석 강의를 들은 교육단체가 말했습니다. 학교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부모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8주 과정의 교류 분석 강의를 수료한 60명의 부모들에게 학교에서도 교류 분석을 가르쳐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자 중 94%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했고 85%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교류 분석을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질병을 치료할 가장 효과적인 약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인간의 행동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적인 위협을 휘두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PAC처럼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광기와 그 밖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